반감기 전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이번엔 조정이 올까요? 온다면 얼만큼 크게 올까요? 지난번 비트코인 시황 영상에서 이번 조정은 60K대 초반까지 나오고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세부적으로는 표시한 3개의 박스 구간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두 번째 구간인 60.8K에서 정확히 찍고 반등하고 있죠.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에서 매수했다면 지금 최대 17%, 최소 못해도 12% 정도는 상승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비트의 그 다음 움직임에 대한 저의 관점과 함께 여러분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반감기 전후 마이너스 40% 조정장에 대한 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비트코인이 짧게는 140K, 길게는 약 220K까지 가는 장기 상승장의 가운데쯤에 있다는 장기 관점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근거들은 위 링크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을 장기 상승장이라고 가정한다면 매매도 숏보다는 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살이 뒤에서 앞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살을 따라서 앞으로 수영하는 게 물살을 거슬러서 뒤로 수영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주식과 코인에서 성공한 투자의 대가들은 언제나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매매에 있어서 방향을 맞출 확률도 높아지고 역추세 매매 해봤자 어차피 짧게 익절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간의 상승장을 돌아봅시다. 숏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렇게 짧게 먹었던 거예요. 반면에 추세대로 상승에 베팅했으면 에너지도 덜 소비하면서 편하게 이득을 이만큼 보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이라면 굳이 힘들게 숏 매매를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락이 보이시더라도 매도 포지션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서 길게 상승을 먹는 접근이 낫다고 봅니다. 자, 다시 단기 추세로 돌아와 보면 저는 지금 60.8K의 저점보다는 73.7K의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정 기간의 비교입니다. 내려온 시간이 이만큼인데 그 시간을 반등 파동에 그대로 옮겨보면 반등 파동이 더 길었죠, 이만큼. 만약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면 사이에 나오는 조정은 본 하락 파동보다는 짧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락 파동보다 조정 파동이 더 길어지고 있다면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 조정은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보나치 비율인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락 파동에 0.786 이상 되돌려주고 그 위에서 버텨주면 전 고점 갱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0.786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 가격을 찍고 바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그 가격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이러한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가격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만큼 고점 갱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50K대 초반 또는 40K대 초반까지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까지 안 주고 다시 고점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형성된 60.8K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대로 고점을 먼저 높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혹시 깨게 되더라도 세 번째 매수 구간이었던 57.6K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을 해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과거처럼 반감기 전후에 약 마이너스 40%의 조정이 오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40%만큼의 큰 조정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당장보다는 한 달 뒤 딱 반감기가 되는 시점에 좀 더 확률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 반감기에는 왜 조정이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반감기에 뭐가 바뀌죠? 개당 생산 단가가 2배가 됩니다. 그럼 타격을 받는 건 누굴까요? 채굴자들이죠. 채굴자들은 생산하는 비트코인에 대해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고 더 좋은 채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채굴한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시장에 가져다 팔아버릴 유인이 생깁니다. 저는 이러한 매도세가 반감기 전후 조정장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16년도 때 반감기를 잠시 볼게요. 참고로 보이시는 이 밴드 지표는 채굴 단가의 추정 값입니다. 추정 방식에 따라 물론 조금씩 값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 뷰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니까 이 점 감안하고 분석해 볼게요. 반감기가 되기 직전의 채굴 단가가 350불에서 590불이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약 650불 정도 되었죠. 따라서 채굴자들은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가져다 팔면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반감기로 이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니 약 700불에서 1180불이 되었죠. 그럼 대부분의 채굴자들은 높은 단가에 생산된 비트코인을 시장에 바로 시장가로 가져다 팔았을 때 적자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감기 전후에 시장에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이로 인해 시장에도 조정이 발생하였다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고점 대비 약 40% 정도 빠졌네요. 그런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2년 11월의 반감기인데요. 이때는 채굴 단가가 기존의 2배로 올라도 시장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채굴업자들이 급하게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갖다 팔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겠죠. 시장은 실제로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 지표에 따르면 현재 채굴 단가는 3만에서 5만 달러입니다. 반감기 후엔 2배인 6만에서 10만 달러가 되겠죠. 현재 가격은 7만 불이고요. 따라서 일부 반감기에 아직 대비하지 못한 채굴자들, 즉 채굴 단가가 높은 채굴자들은 시장에 갖다 팔면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 현재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은 채굴업자들이 과거 대비 워낙 대형화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도 벌써 4번째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반감기가 되기 전에 사전부터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채굴자들이 미리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현금도 쌓아놔서 현금이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는 반감기 이슈만으로는 큰 조정이 오진 않을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도 첨언을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시선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반감기가 아니더라도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데다 반감기 이후에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 대상승장은 올 것 같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게 되면 진짜 다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거기까지 갈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개미들을 다 태우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서 태운다면 거기서 더 크게 떨어지거나 또는 굉장히 오래 횡보하면서 개미들을 털고 올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과 반감기 조정의 크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